이번 내용은요,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해서 AI, 번역, 영어까지 다양한 주제를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기가 막힌 레전드 콘텐츠가 될 겁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외국인과 쉽게 소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방금 내뱉은 말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저는 영상 끝까지 해당 주장을 유지할 거예요. AI는 반드시 언어의 장벽을 허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가지고 AI가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지를 알아봅시다. 쉽고 간단하게요.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언어는 그림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란 뭐다? 상징이고 기호입니다. 말할 내용이 아주 많지만요, 지금은 간략하게 언어의 참된 역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화면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인은요,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은요, The cat is on a chair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표지판만 남기고 다른 한국인, 다른 미국인을 데려와 봅시다. 여기서 한국어 표지판을 본 한국인은요,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는 상황을 떠올릴 겁니다. 여기서 영어 표지판을 본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는 상황을 떠올릴 겁니다. 고양이나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디테일하게 몰라도요, 아무튼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다는 논리는 똑같이 떠올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문장은 각자의 상징과 기호로 다르게 표현됐을 뿐, 세상에서 일어난 팩트를 각자의 언어로 바꿔먹은 것일 뿐,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겉모습만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코놈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챗GPT에게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다를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해봅시다. The cat is on the chair.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영어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실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것처럼 언어는 세상으로 딱딱 변환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것만 잘하면 미국인은 한국인과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겠죠.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은요, 비트겐슈타인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AI가 번역을 잘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미안. 갑자기 비트겐슈타인이 입을 엽니다. 언어는 기호가 아니더라. 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과거의 자신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그림이라는 과거의 설명 대신에 언어는 세상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 언어는 항상 변화하는 놈이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어 그림 이론 대신에 언어 게임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언어는 게임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은요, 당대 사람들에게 언어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게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예시를 그대로 들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게임 이론을 요즘 버전으로 느낌있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R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요,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든 간에 R이라고 읽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R은 말이죠, 당신이 하는 게임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롤에서는 궁극기로, 와우에서는 귓속말로, 배그에서는 재장전으로, 카트에서는 리스폰으로, 어몽어스에서는 신고로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요, 분명히 R은 R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R 누르라고 라는 말을 게임에 따라서 다르게 씁니다. 공이라는 단어도요, 분명히 공이죠. 그런데 축구에서는 차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농구에서는 던지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골프에서는 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게임 규칙에 따라서 글자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디테일이 부족했던 앞선 예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외치는 R 누르라고 는요, 게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게임을 할 때조차도요, 대기 화면이냐 플레이 화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어떤 캐릭터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게임이라는 큰 변화뿐만 아니라 아주 미묘한 맥락의 변화에 따라서도 R의 의미가 변한 거죠. 그런데 AI는 이미 맥락도 고려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타당한 의문입니다. AI는 이미 맥락을 고려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AI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연을 앞둔 미국인 친구에게 브레이커렉라고 말한다 쳐봅시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신 표현이죠. 특정 상황에선 행운을 빌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해당 예시를 두고 AI는 다리를 부러뜨려라 번역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요즘 AI에게는 식은 죽 먹기와도 같습니다. 브레이커 레그는요, 네이버 사전에도 나오는 수거예요. 오늘날의 AI는 순식간에 공연 전이라는 맥락을 파악하고 행운을 빌어라는 한국어로 대응시킬 수 있죠. 그래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AI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면요, 롤을 하는 맥락에선 R을 궁극기로 번역하면 되고 배그를 하는 맥락에선 R을 재장전으로 번역하면 되지 않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은요, 특정 맥락에서 언어의 의미가 고정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언어를 흐릿한 거, 모호한 거, 입체적인 걸로 봅니다. 애당초 언어는 딱딱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거죠. 디테일하게 봅시다. 게이머들은요, 먹다는 표현을 상황마다 다양하게 씁니다. 무량 먹자, CS 먹자, 앞마당 먹자, 벤 먹이자, 쌀먹, 날먹 등등으로요. 심지어 게이머들은 이런 표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 때때로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한글로는 쥐하다, 영어로는 take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화면에 나열된 문장이 암구어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한번 봅시다. 혹시 여기서 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롤 유저분들에게만 퀘스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롤 유저라면 CS 그만 먹어 돼지야 라는 문장을 봤을 때 떠오르는 감정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웃음이 나오는 귀여운 표현이지만 직접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보시죠. 롤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보시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 잠시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문장은요, 빅게이머에겐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시킬 수 없는 문장입니다. 키워드는 각각 대응시켜 변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롤을 해본 적 없는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CS 그만 먹어 돼지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맥락을 아무리 파악하려 해도 아마 웃음이 나오는 귀여운 표현이지만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제 설명을 듣고 오히려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롤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애초에 100%의 이해가 불가능한 문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어떻게든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웃음이 나오게 하거나 화가 나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CS 그만 먹어 돼지야라는 문장은 쓰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한 줄이지만 정글러와 서포터 등 포지션에 대한 완전한 이해, 게임의 성장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이해, 먹다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완전한 이해 등 너무나도 많은 사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롤을 안 해본 사람들을 위해 그나마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는 신발 그만 먹어 돼지야 라는 말과 비슷한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다이아를 독식하는 친구에게 다이아 그만 먹어 돼지야 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비슷한 예시일 뿐입니다. 처음 예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CS 그만 먹어 돼지야 라는 문장을 이해하려면 결국 직접 롤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생활의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인 친구 2명이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쳐보자고요. 인싸도 아싸도 아니면 그럴싸라고 하자. 너는 그럴싸야? 나는 나쁠싸. 맙소사?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대화가 자연스럽고 웃기고 귀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화를 번역해서 보는 일본인은 이 사람들의 소통에 조금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롤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롤 대화에 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인은 구조적으로 한국인 A, B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일본어에는 해당 상황에 대응하는 표현이 원래 없으니까요. 번역으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가는 납득시킬 수 있더라도 이 농담이 지금 분위기에서 적절한가는 이해시킬 수 없다는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이미 번역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는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외국인과 쉽게 소통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정기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분명히 기호고 상징이죠. 언어의 목적은 의미 전달에 있습니다.
쉽다는 표현은 세상 어느 언어로 번역하든지 간에 웬만해선 비슷하게 번역이 되고 웬만해선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동시에 언어는 기호가 아니기도 합니다. 언어는 사회와 문화, 맥락과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모습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특히나 유머, 토론, 상담, 연설, 예술처럼 감정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나마 책이나 영화같이 서사의 완결성이 있는 경우라면 나름대로 창의적인 번역, 이른바 초월 번역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문장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한계는 AI가 아니라 번역이란 행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요. 결국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와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소통이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학습은 어휘나 문법 구조를 기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어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서 그들과 서로 진짜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을 습득하는 행위죠. 예시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AI 번역은 분명히 롤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도 롤의 규칙들을 전부 다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롤을 처음 하는 친구가 규칙을 완전히 숙지했다고 한들, 아니 AI가 하라는 대로 실시간 명령을 받는다 한들 그 친구가 실제로 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도움이야 많이 되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중간에서 번역을 해준다고 한들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도움이야 많이 되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AI가 번역을 하는 세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영어 학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영어는 지금보다 더 확실한 경쟁의 지표가 될 겁니다. AI는 대신 번역해줄 수는 있어도 대신 소통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언어 장벽의 저점이 높아지게 되면서부터는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점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방향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방식보다는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활용하는 실전 회화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AI는 자연스럽게 번역 어시스트를 넘어 우리의 영어 학습을 돕는 학습 어시스트로서 더 큰 활약을 펼칠 겁니다. 예를 들어 마침내 당신을 말하게 할 영어 앱 스피처럼요. 잠깐 광고긴 한데요. 진심이기도 합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거나 한심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보람찬 삶을 살도록 도와줄 거예요. 영어 학습자의 실력을 분석하고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수업을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학습시켜 줄 거예요. AI는 여러분이 외국인과 실제로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도록 다양한 역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를 나눌 겁니다. So anyway, can I ask you a question? Of course. What would you like to ask? How do you think AI affect the English education in the future? AI can help by providing personalized lessons and practice. It makes learning more accessible for everyon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당신이 좌절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적절한 번역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수를 분석해서 맞춤형 수업을 해주기도 할 겁니다. I would like to add on your links, please. AI는 당신의 공부를 가로막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습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이끌어주고 응원해 줄 거예요. 그래요. 앞으로 영어 공부가 어떻게 될지, AI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는 스픽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영어 학습이 왜 대단한지는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마침 스픽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 납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좋은 비유를 하나 남겨놨어요. 우리는요, AI가 아닙니다. AI가 될 수도 없습니다. AI 시대에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AI가 번역해주면 되니까. 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부자들은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 통역가를 고용하면 되니까. 와 같은 논리입니다. 이건 정말 장점도 단점도 똑같이 공유하는 비유죠. 보세요. 부자들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에서 틀린 말이죠. 우리는요, 머지않은 미래에 너도 나도 AI라는 수준급의 통역가를 쉽게 고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영어를 배울 이유도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순 번거롭다, 불편하다 하는 이유를 넘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언어 게임 이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임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축구 선수를 고용하면요, 그 선수가 당신 이름으로 경기를 대신 뛰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축구 대회에서 우승할 수도 있죠. 당신이 페이커 선수를 고용하면요, 당신의 아이디로 챌린저까지 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로 플레이하는 페이커 선수를 보면 분명히 짜릿함도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내 경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는 경쟁력이니 뭐니 하면서 언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서도 사실 그보다는 우리가 언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왜 배우셨나요? 당신은 한국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혹시 스펙을 올리기 위해 한국어를 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처음 내뱉은 한국어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종종 언어 학습의 가장 위대한 동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친구에게 영어를 왜 공부하게 되었냐 물었더니 걔는 그냥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친구 만들려고.